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가을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찬투인데요.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그리고 남부지방에 비와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요. 기상 예보에 각별히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 쪼개서 산다. 자, 주가 한 주가 100만 원이면요. 사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거를 아주 잘게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값비싼 예를 들어서 아마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LG생활건강 이런 거는요. 가격이 엄청납니다. 0.1주 단위로 쪼개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서요. 해외 주식의 경우는 연내 전면 허용하고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부터 준비가 끝나는 대로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이재명 과반 5연승이다. 첫 슈퍼위크에서 51%를 기록했다. 자, 그러니까요. 5연승이 왜 그런가 하면요. 지역 순회 경선 어제까지 4곳을 마쳤거든요. 거기서 과반 이상으로 이재명 지사가 승리. 그리고요.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으로 승리. 그래서 5연승이란 계산이 나온 겁니다. 민심 가는 자 누적 득표율은 과반을 달성했다. 대구, 경북 이어서 강원 경선에서도 주말 동안 압승을 거뒀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누적 득표율이 31%로 격차 좁히며 추격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참여 회사. 대장동이면 성남에 있는 곳이에요. 이게 몇 년 지난 얘기인데 지난 3년간 배당금만 577억 원을 가져갔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권에서는요. 이익을 공공환수한다는 이 취지 자체가 퇴색됐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예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적법한 절차 따랐다. 특혜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러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오늘 좀 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구체적인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불법이다. 그러자 공수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란다. 이거 책임 묻겠습니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죠. 그리고 김웅 의원, 의원실 등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야당은요, 혐의 사실 특정하지 않은 채 과잉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장 그리고 검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자,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요, 합법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 범법입니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종우 세한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9월 1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4가지 키워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과반 5연승. 일면 기사 때 이런 제목이 있었죠. 과반 5연승.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당히 앞서갑니다. 과반 51%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죠. 자, 과연 어떤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배우설 대 물타기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처음에는 그 의혹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집중이 됐죠. 그러자 야당에서 반격에 나선 걸까요? 뭔가 다른 이슈를 제기합니다. 배우설입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물타기 하지 말라. 이렇게 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견제구입니다. 야당도 지금 대선 경쟁 한참 진행되고 있죠. 야당 내에서 한 대선 주자가 다른 대선 주자가 최근에 정치적으로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이 왜 두둔을 합니까? 개인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견제구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월급입니다. 20년 넘게 맥주집을 운영해왔던 사장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머물고 있던 원룸을 빼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이 사연이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과 관련되는데요. 북한이 뭔가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북한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했어요. 조선중앙통신도 있고요. 뭐 노동신문도 있고요.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주말 동안에요. 그러면서 약 2시간 비행을 해서 거리상으로는 1,500km를 날아가 표적을 명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북한 스스로 매체를 통해서 알렸어요, 지금요. 이 내용이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이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날아간 거리가 1,500km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깁니다. 지금. 이 내용 좀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아직 뭐 영상, 뭐 그림 이런 건 안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보도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먼저 김가락 교수님. 그동안 북한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다는데 일단 뭐가 나왔어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만 유엔 결의에 해당돼서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유엔 결의 사항에서 위배되는 건데 순항미사일을 쐈다는 측면 그리고 거리가 1,500km면 상당히 긴데 이거는 일본까지 충분히 도달하는 거리거든요. 뭐 우리는 당연히 물론이고요. 자, 이거 두 가지 사안.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지금 사실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됐지만 예. 이것이 시행된 거는 11일, 12일. 주말 동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에 얘기하니까 예. 뭐 어제 밤중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말에 했던 겁니다. 예. 지금 순항미사일은 말씀하신 대로 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격이 가능한 그런 이제 미사일 계통이라는 건데 지금 그럼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쐈느냐? 예. 이게 사실 중요한데 예. 한국이 최근에 중요한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아. 그게 SLBM이죠. 그렇습니다. 이 디젤 잠수함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의 디젤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쏘는 사실상 이제 그 핵만 싫지 않았지. 네. 핵만 실었다 하면 가장 역량이 있는 그런 SLBM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이거를 무기화하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됐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기술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갖고 있는 그렇죠. 기술이라고 해요. 그 우리의 디젤 잠수함이 예. 규모면으로는 최고의 수준이고 기술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디젤 잠수함보다도 오래 잠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량이 지금 과시가 된 것이고 여기에 이제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항미사일 과거부터 이런 역량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 시점에서 이제 쏘는 것이고 그다음에 1,500km 이거 굉장히 긴 거잖아요. 예.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제 어디까지도 이제 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제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 북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멀리 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한국의 이 미사일 발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북한도 갖고 있다. 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면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그러니까 유엔 결의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무력 시위를 살짝 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안 되거든요. 좀 더 우리 당국 아마 이거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북한에서 쐈는데 1,500km면 엄청나서 이거 태평양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직선으로 날아간 게 아니고요. 북한의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수상 미사일이 숫자 8자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공간 자체는 거리가 크지 않지만 그걸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1,500km까지 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꾸 뭘 쏘는군요. 자꾸요. 이거 좋지 않은데 지금. 아무튼 우리 정부로서도 이런 건 계속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